네, 두 번째 시간 겠습니다. 대리 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 이 대리도 일단 그 대리제 신경 쓰지 마시고 563제 집중하세요. 몇 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만약에 파는 사람이 갑이고 사는 사람이 병이라고 합시다. 을이 아니고 누구다? 병. 자, 그러면 갑의 토지를 사고 판다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갑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뭐하고 약정하고 병은 대금 지급하면 약정하면 뭐가 생긴다? 네, 요렇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그럼 효력 생긴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뭐 그리면 돼요? 원을 그리시면 돼요. 뭘 그린다? 지금 보통 문제 없으면 몇 번이에요? 퍼펙트 뭐 하죠? 이거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이제 갑이 달라 하겠죠. 뭐 달라? 병은 뭐 달라? 퍼펙트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갑이 나서질 않고 갑의 대리인 누구께서 을께서 가서 누구의 재산권을 갑의 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을 하고 상대방도 뭐했다? 을이 누구라는 사실을 대리인 사실을 알고 당연히 뭐요? 대금 약정했죠. 그러면 이제 효력이 생긴다가 누가 달라 해야 됩니까? 을이 달라고요? 누가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효력이 생긴다가 옆으로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요? 갑하고 병 사이에서. 그럼 갑이 뭐 달라? 대금 주세요. 대금 달라. 라는 뭐가 생기고. 그럼 이쪽도 알았다. 그럼 뭐요?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기니까 이 계약도 문제가 없다면 여기도 분명히 뭐 할 것이다. 4번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대리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그렇고 이때 이 갑을 뭐라고 명칭을 잡고요. 네, 본인 갑 이렇게 표현하고 을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이렇게 표현하고 갑과 을 사이에서 이제 나올 문제는 대리권, 네? 대리권이라는 타이틀이 나올 것이고 을이 병한테 가서 한 것은 법률 행위죠. 이게 뭐다? 대리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효력이 생긴다 이야기는 네? 대리 효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효과가 을한테 들렸다 갑한테 가는 게 아니죠. 바로 갑한테 가지.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들렸다 가면 간접 대리고 다이렉트로 가면 무슨 대리다? 직접 대리다.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무슨 대리가 아니고 간접이 아니고 직접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책 순서대로 보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할 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야? 대리권 있고 범위 내에서 약정해서 효력이 생겼죠. 그럼 퍼펙트 뭐하다? 유효. 자, 이때 병이 을한테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뭐 줬다고? 근데 을이 중도금 잔금을 받았을 때 이 갑이 받은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은 을이 받으면 갑이 받은 거나 결과가 같다. 됐어요? 근데 을이 중도금 잔금 받아서 갑한테 전해줘야 되겠죠. 근데 배달 사고가 나죠. 갖고 튀어버리죠.
중도금 잡고 튀는 것을 삥땅이라고 그래. 삥땅 쳤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다 삥땅 쳤다란 말 쓰게 되면 이거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니까 멋있게 표현한 말이 대리권 남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대리권이 남용해도 이게 무권 대리 1번입니까? 여전히 유권 대리입니까? 삥땅 친 건 의리 친 거지 병이 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면 계약 자체는 뭐로 봐야 된다? 이게 또 갑이 화를 내겠죠.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나도 안 주겠다 하겠지. 이런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은 삥땅 치다 보니까 결국은 갑이 뭐예요? 갑이 병이 뭐 달라 하는데 그럼 재산권 줄까 안 줄까? 저 갑이 을이 안 쓰니까 채무 이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채무 뭐다? 자, 돈을 못 주는 것은 이행지체일까요? 이행불능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번이 전제로 해서 무슨 단어를 쓰는 거다. 그럼 채무이행이 여기 지금 한 장짜리 여기 들어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지체는 뭐가 필요해요? 최고가 필요하죠. 불능은? 그럼 병이 최고할 때 을한테 돼요? 갑한테 돼요? 을은 먹고 튀었는데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최고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 결국 끝까지 안 주죠. 왜? 갑도 사정이 있어. 자기도 뭐 안 받았으니까. 이행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끝내자. 계약 뭐 하자? 끝내자. 뭐해? 법정. 해. 제. 그럼 해제를 병이 삥땅 친, 먹고 튄 을한테 하는 겁니까? 갑한테 하는 겁니까? 이건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갑한테 하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 내 돈 돌려내. 원상회복. 무슨 회복? 원상회복 요감은 갑이 또 뭐라고 그럴까? 난 받은 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 사라고. 또 이렇게 항변하겠지. 허용된다 안 된다? 원상회복 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을이 아니고 누구다? 갑한테 해야 된다 이야기 아셨어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가 또 이행을 안 해. 누가? 아니 갑이 달라고 그러는데 뭐야? 병이 뭐야?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누가 안 주고 여기는 에? 재산권을 누가 안 주는 거고 얘가 또 안 하네. 또 채무를 이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를 누가 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해제권이 있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아, 해제는 누구는 오면 안 돼. 밑에 이걸 널 갖고 노는 누구하고 누구 문제다? 본인하고 누구의 문제다? 병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봅시다. 그럼 이제 사기가 이 약정의 의사표시죠. 그죠? 사기입니다. 뭐라고요? 사기가 놓을 거면 사기.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워밍업 합시다. 갑은 착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을이 병하고 약정하는데 얘는 착오가 없습니다. 누군 착오가 있는데? 본인 갑은 착오가 있는데 대리인 을은 뭐가 없다? 그럼 착오는 의사표시죠. 약정의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에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판단 기준은 의사표시한 을이다, 본인 갑이다.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돼? 얘 바라보면 안 되지. 얘를 바라봐야 되겠네. 그럼 착오가 있는 거 없는 거 이 계약은? 그럼 계약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가 있어도 대리인 약정 의사표시에 문제가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이 갑을 사기했어요. 뭐 했다고? 사기당했죠. 사기당했네. 병이 을은 사기가 안 당했습니다. 병이 본인 갑을 사기했는데 을한테는 뭐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차고 사기 글자만 달라졌지.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 내면 틀리고 차고 내면 맞으시고 그분은 정신분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야. 오히려 떨어지신 분들이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 같은 건데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그걸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공부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요즘 보니까 뭐 볼펜도 뭐 외우는 볼펜이 있더라고요. 쓰고 나면 뭐 한다? 없어져.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볼펜이 있어. 그러니까 책에다 막 쓰고 나면 나중에 볼펜 뭐 색깔이 없어져. 그런 볼펜이 있어. 그러니까 책에다 막 뭐하고 쓰고 나서 없어져. 응? 살 필요 없다. 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억지로 살긴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외웠다 까먹었다 억지로 외웠다 까먹었다 이걸. 그럴 때는 내용을 보지 마시고 한 단계 요올라 목차를 보세요. 근데 늘 얘기하죠. 제가 분명히 지난주 목차 드렸어 안 드렸어? 지금 그 목차 갖고 다니면 돼 안 돼? 어디다 붙여놓으라고 했어? 근데 갖고 다니지. 붙여놓고 읽으세요? 진짜 이번 시험에 합격을 원한다면 일단 2달 동안 5월, 6월 동안 1차라도 학교하고 민법을 같이 목차를 계속 읽으세요. 제가 민법만 한 말 안 하잖아. 올해 동차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목차 계속 읽으면은 내용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목차가 없는 분은 수없이 얘기해봐야 다 흩어져. 그러니까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뭐다? 목차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찍을 때도 잘 맞춰. 대충 여기 있는 거에 여기 있는 거 맞추면 답이 나와. 민법은 나중에 기준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기준이 딱 2개밖에 없으면 뭘까? 아니야. 채권하고 매매밖에 없어. 채권하고 물건이야. 아, 이건 채권, 이건 물건. 이거 가지고 계속 찍는 거예요. 어차피 총칙은 장애 요소 아니야.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유효를 전제로 등기치는 거 아니야?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즉 2번, 3번 되지 않고 4번 됐을 때 등기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 중에 약정은 누가 한 거예요? 을이 했잖아. 됐죠? 자, 그러면 병이 을을 사기쳤는데 갑한테는 사기 안 쳤어. 병이 누구 기망했다고? 을을 기망했는데 갑한테는 기망 안 했어. 갑은 취소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이 약정에 문제가 있잖아. 그 얘가 뭐 있으면 여기서 얘가 착오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건 얘는 볼 거 없어. 얘는 볼 거 없고 그냥 얘만 보면 돼. 그러니까 병이 누구 기망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취소가 어딨어? 취소가 이 위치만 파악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 취소는 계약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상태다, 착오 상태다, 사기 상태, 강박 상태 아니에요. 해제는 계약 당시 아무런 문제 없지. 근데 안 주니까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주는데 그걸 계속 가가지고 찡찡대면 달라 쫓아낼 수 없잖아.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미련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이게 아니면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밀어는 두지 말고 뭐하라. 탁 끊고 끝내야 되는데 그 밀을 못 버리고 계속 뭐예요. 그 지금도 뭐예요. 아 그때 주식을 그거 사야 되는데 그때 아파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과거형으로 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걱정돼서 뭐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 공부할 때도 그냥 지금 집중하는 거야. 지금 공부하는 또 학교는 걱정하고 있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하면 어떻게 지금 공부하라고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병이 을을 하면 약정 문제 있죠? 그러면 사기 판단, 착오 판단은 하지만 취소는 어디로 가요? 급취소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해제도 아까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글자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다 그러면 틀리지. 임의 대리인은 취소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에? 임의 대리가 취소하려면 여로 갔다가 얘가 특별 수권을 받아야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제도 당연히 있는 게 아니지. 갑으로 갔다가 얘가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취소하고 뭐해 가는 거 지금 해제. 자 이제 갑니다. 갑이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병 사기당한 거 맞네. 누가 사기쳤다고요? 할 수 있지. 이때 을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지. 아니 얘 사기당한 이것만 보면 되잖아. 정말 중요한 거. 을이 병을 사기쳤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어. 이때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사기는?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했을 때는 그놈이 그놈이므로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모르면 그거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지. 갑이 병 기망하면 사기당했으니까 무조건 취소지. 을이 병 기망하면 사기당했으니까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취소지. 자유롭게 갖고 노세요. 갑이 병 사기하면 무조건 취소. 을이 병 사기해도 무조건 취소. 병이 갑 기망했을 때 을 약정은 없잖아. 퍼펙트 유효. 취소 못해. 병이 을 기망하면 취소는 을이 하는 게 아니고 자유자재로 놓으세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하나라도 기억해. 누구 사기는? 대리 사기는 그놈이 그놈 무조건 취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10월달까지 가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부터 먼저 기억하십니다. 자, 체킹해 볼게요. 일단 31페이지에 체킹부터 하고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개념 플러스의 1번 체킹.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이 말은 본인이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때 거기다 삥땅 쓰시고 삥땅 그게 이코는 뭐다?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이 되더라도 뭐하다?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해도 너무한 경우 있죠. 그럼 어느 때 무효가 될까? 대리권 남용은 원 그리면 4번 갔다가 예외적으로 2번 칩니다. 그때 비단, 비진의 표시, 단독 허위 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있죠. 거기에 R 또는 R을 빌려다가 무효. 대리권 남용은 원래 뭔데? 유효인데 언제 무효로 친다? 여기 단독 비진의 표시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있죠.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R 또는 R을 빌려다가 무효로 한다는 게 판례 태도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꼭대기에 4번 별표. 자, 금전 소비대차가 나왔네요. 무슨 대차? 금전 소비대차에서 담보 설정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3편 채권의 세 번째 차, 소비대차 해서 2편 물건 8번 저당권 간다는 얘기예요. 대출 부동산 담보지. 우리 쓸 때는 부동산 담보 대출한 말 쓰잖아요. 그럼 대출 관련된 것이 3편 채권 소비대차 계약이고 부동산 담보가 뭐다? 저당권.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가서 담보 설정하나 대리권 준 경우죠. 근데 담보 설정 후 무슨 권은 없다. 아니 소비대차 가서 약정 했으면 1, 2, 3, 4는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리는 밑에 와가지고 무슨 취소 해제 이건 자기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3번 4번의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누구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 4번은 기억하셔야 돼. 아, 해제는 언제 쓴다? 1, 2, 3번 아니고 4번을 전제로 쓰는 용어고 취소는 계약 당시부터 문제 있는 거죠? 4번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수권행위 해석 들어갑니다. 자, 수권행위 밑에 가시면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행위 있죠. 밑에 박스 있죠. 그냥 보이계로 기억하세요. 보이계. 권한은 있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법조문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 보이계를 퉁쳐서 관리 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 관리 행위에는 뭐도 있고 보존, 이용, 개량도 있어요. 그러나 처분 행위는 안 돼요. 무슨 행위? 그러니까 보이계가 무슨 행위야? 관리 행위고 처분 행위는 안 되겠죠. 보존은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 그냥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거기 이용 개량은 뭔가 제한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보이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있어요. 자기계약 무슨 대리? 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때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자, 위에 위반 행위는 무권대리란 말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무권대리니까 1번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나중에 본인이 와서 아이 알았다. 그냥 가자. 추후로 인정하면 어디로 가고 확정 위로 가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자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매도인 난이 갑의 대리인을 그러면 매수인 난은 누가 와야 돼요? 이게 병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뭐 해야 돼요? 약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이 없고 여기 이렇게 을이 왔을 때 그러면 갑이 팔아달 부탁했는데 지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이익과 이 사람 이익이 충돌이 나겠죠. 본인 이익과 누구 대리인 이해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계약이고 만약 여기다 이렇게 들어오면 병의 대리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양쪽을 대리한 거죠. 그러면 양쪽 대리하게 되면 또 갑이든 병이든 누구한테 또 유리하게 또 계약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리? 쌍방대리.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아니고 예? 불확정 무효.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는 원으로 쳐가지고 어디다? 1번. 그 나중에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자라고 뭐 추후로 인정하면 어디로 가고 안 된다 그러면 뭐야? 2번 돼서 또 전개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19조 각자 대리를 색깔 집어넣으세요. 제목에다 신경 쓰지 마시고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무슨 대리가 아니고 공동 대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밑에 뭐 능동, 수동은 모의고사 때 주로 언급하는 것이고 기출문제는 그런 것까지 걱정 없어요. 그냥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무슨 대리가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 무슨 대리가 아니다. 공동 대리가 아니다. 뭐 그 정도에서 기억하세요. 자,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공통적 무슨 사유가 있고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사. 두 번째, 대리인은 사망도 있고 성년 후견 개시도 있고 파산도 있죠. 그래서 본사, 대사, 대성, 대파는 있는데 대한이 없어. 한정 후견 개시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본인은 오직 사망뿐. 본인은 뭐라고요? 본인 오직 사망뿐. 그 다음에 대한 없습니다. 대한 없다. 대리인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것. 다음에 우측에 법정 대리는 없고요.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하고 뭐 있어요? 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밑에 수권행위 철회. 자, 수권행위가 수반된 고용계약이 있을 때 수권행위가 붙어있는 고용계약,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있죠. 고용계약, 영업사원 대리권도 있죠. 자, 이때 고용계약 자체를 끝내버리면 그냥 끝난 거지. 근데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사고 쳐가지고 잠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수권행위만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원수는 어디에는 없고요. 법정 대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만?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죠. 그러니까 수권행위가 수반된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을 때 끝내는 방법은 원인된 법률관계를 끝내버리면 자동 끝나는 거지. 근데 원인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두고 뭐만? 수권행위만 없애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는 뭐다? 원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편 넘기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34쪽입니다. 그 앞부분까지는 그냥 암기사항이야. 뭐 조문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왜 풀다 보면 자기가 알게 돼. 근데 이제 34페이지는 이건 해석을 하셔야 돼. 뭐 한다고? 자, 114조 나옵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다? 권한. 거기 본인 위한 것 표시 있죠. 거기에 본인 이름 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 표시. 그게 본인 이름 나타난 얘기죠. 그게 뭐다? 현명. 그러면 직접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잖아요. 본인 위한 것, 본인 이름을 표시하면 직접 본인한테 효력이 생기죠.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 이게?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 나타냈죠. 그래서 한자로 풀이한 게 현명. 나타날 현, 이름명. 그럼 본인 이름 나타나게 되면 효과가 들렸다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직접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 뜻 한번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갑니다. 116조. 거기다가 이제 별표입니다. 차례 문제 낼 때 이제 주로 116조 가지고 냅니다. 특히 1항 가지고. 몇 항이요?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경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약정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약정을. 을이 약정했으니까 이 의사표시 효력의 흠결, 에? 뭐 비진이 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전부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효력은 갑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약정 판단 기준은 누구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신 효과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본인 갑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 을이 병이 지금 A한테 부동산을 첫 번째 팔았는데 병이 다시 을한테 이중 매매를 한 겁니다. 무슨 매매요? 자, 을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 갑이 적극 가담했습니다. 무슨 가담? 누구 기준 잡아야 돼요?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판례는 또 이렇게 나죠. 을은 무슨 가담을 했는데 갑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이다. 에? 그럼 이중 매매는 얘 기준 잡으면 4번이고 얘 기준 잡으면 2번이죠. 누구 기준 잡아야 돼? 그러니까 대리인이 뭐 했고 적극 가담했고 본인은 뭘 할지라도 본인 기준이 아니야. 누구 기준? 그래서 이 계약은 뭐하다?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 이해됐어요? 판례를 보지 않아도 여기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누가 적극 가담했고 이거 의사표시 하는데 얘 적극 가담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으니까 유효니까 등기 유효다 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은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A는 뭐 이쪽한테 네가 뭐 했으니까 적극 이쪽 기준이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다 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 103조에서 그런 판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약정 판단 기준은 누구다? 대리인. 본인 아니죠. 단 효과는 어디로 가요? 본인한테 가지요. 그래서 밑에 대리인 판단 기준 밑에 나와 있네. 판례 나왔죠. 대리인 을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배매에 뭐했다? 적극 가담했다. 대리 행위 약정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본인 갑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약정을 누가 했죠? 근데 약정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잖아.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본인은 중요치 않죠. 그 이 계약은 뭐한 거예요? 사회질서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우 성질나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사회질서에 뭐 한다? 반한다. 뒤에 거 치워. 괜히 그런 거 보지 마. 판단 기준이 누구니까? 거기 장애인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질서에 뭐 한다? 반한다. 누굴 봐라. 그러니까 본인 대리 막 섞을 때는 본인은 개무시하고 뭐만 봐. 대리한테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거가 없으면 없는 거야. 그게 모의고사 때 지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막 사기치고 난리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이 짰어. 통정했어. 뭐 했다고? 통정했어요. 응?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선의 제3자다. 뭐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둘이 가서 뭐 했어? 지금 통정했어. 뭐 했다고? 통정했어. 근데 갑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통정 허위 표시 후 나타난 선임삼자다. 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이 계약은 뭐예요? 그냥 통정은 무효지. 선이니까 또 유효조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대리인의 능력 나옵니다. 2번에 1번도 자주 나옵니다. 대리인은 대리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능력점을 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위 능력 두 번째 요하지 않죠. 그럼 이거 한 장짜리를 봐봐요. 이거 책에도. 그러면 행위 능력이 두 번째 거죠. 그러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죠. 단 그 옆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답 몰라도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이해해서 답을 맞히면 좋은데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정답이다. 할 수 있잖아요. 행위 능력점을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자, 보통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죠. 그러면 의사 능력 없다. 행위 능력 없다. 에? 그러면 행위 능력 없다는 출발이 몇 번이에요? 응? 행위 능력 3번 아니야. 그러면 의사 능력은 2번이거든요. 이게 본래. 근데 지금 이 말 뜻은 뭐냐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있으면 자신의 물건을 누구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행위 능력 3번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물건을 누구 동의 없이 법대 동의 없이 했을 때 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으로 나타나게 되면 네? 유권 대리 아니면 무권 대리예요. 무슨 대리? 그럼 미피피 대리인 자격 나타났죠?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대리권 준 거예요. 갑이 굳이 능력 떨어지는 18세한테 대리권 줄 수도 있죠. 갑이 이 18세가 이 컴퓨터를 너무 잘 다뤄요. 이 갑이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한테 가서 네가 좀 사와라. 좋은 걸 사와라라고 뭐 줬어? 대리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서 뭐 하면 돼? 어른. 에? 갑의 대리인으로서 약정하고 병 약정하면 그럼 효력이 4번 아니에요? 무슨 대리니까? 6권 대리니까 몇 번이다? 정상이니까 4번. 결과는 을한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요. 그러니까 미피피도 뭐가 될 수 있다? 4번이죠? 그럼 이때 계약한 다음에 또 갑이 와가지고 얘가 무슨 자니까?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지금 4번 가 있는데 또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가서 취소란 단어를 쓰면 논리가 안 맞죠. 그러면 의 자신은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지금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 법이 여기 있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을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고. 몇 번이니까. 그럼 이때 슬그머니 또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왜 없어요?
없다고. 이제 여러분들도 괴롭히려고 을에 법정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 부모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켰어? 따라서 내 동의 없으니까 이 계약을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이유는 이랬어요? 그냥 미피피는 법대 동의 없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는 뭐지만 취소 이거지만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나타나면 이 계약은 무슨 대리니까? 유권 대리니까 퍼펙트 위한 거니까 값도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없고 병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가서 약정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을하고 병하고. 약정이 뭐지?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네. 의사표시 능력. 의사표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자는 요하지 않지만 그 옆에 가서 의사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은 있을 것. 그러니까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무효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다?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다. 퍼펙트 위한 거예요. 단 그 옆에 뭐는 있을 것? 의사 능력은 있을 것.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9월달 가서 맞다 틀려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찬바람 불어오는데 또 그때 가서도 야 얘가 누구야 이러면 그때 자꾸 헷갈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바람 불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틀을 항상 뭐하라? 갖춰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자꾸 듣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인 미피피가 대리인이 상대방한 대리인이도 완전한 뭐다? 그러니까 원쳐가지고 몇 번? 4번. 미피피 대리인 퍼펙트 유효 4번. 그러니까 1, 2, 3번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갑자기 그 밑에 뭐라고 됐어요? 다만 제한 능력자가 대리로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했다면 요거 3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미피피가 무슨 자격 들어오면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계약은 퍼펙트 뭐함으로 취소 절대 못한다. 아셨어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대리권 남용 나왔죠? 두 글자 고치면 되지 뭐. 삥땅. 삥땅은 원칙 유효죠. 유권들이. 근데 언제 무효로 갈까? 언제? 비진위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R 또는 R 빌려다가 무효로 한다는 게 판례 태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유효입니다. 유권 대리니까 퍼펙트 유효하다고. 그 다시 또 병이 본인한테 중도금 잔금 줄 필요가 없어. 단 언제 무효가 된다? R 또는 R. 그게 뭐다? 그러니까 R 또는 R의 최초 출발 주문이 단독 허위 표시, 비진위 표시야. 그래서 비진위 표시라면 R 또는 R. 중요 부분 차고 있죠. 차고일 때는 중 있고 중 없고 그래야지 뭐다? 취소. 자, 아까 밑에 나옵니다. 가장 중 효과 나오죠? 효과에 보시면 2번 있죠.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병에서 유효하게 뭐가 되었다면, 그럼 해제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병이 본인 갑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줘야 하는 원상 회복 의무는 누가 아니고 대리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본인. 또 밑에 3번 본인에게 기속되는 효과는 대리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 아이고 계약에 무슨 건? 그럼 취소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하는 거 대리하는 거 아니죠? 또 하자담보 청구권 옆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측에 가로 2번 본인의 뭐다? 능력 있죠? 옆에 있어야 사람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뭐 필요하지 않아.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리는 적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아니 대리인은 당연히 살아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본인의 능력은 절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안 읽은데 혹시 나올까봐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나 이렇게 못 믿어. 아니 시험에 제가 기출문제 풀으면 나와요. 계속 이게 풀다 보면 포인트는 기출문제에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모의고사는 기출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가 기출보다 뭐라고?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있는 게 잘 못해도 그래도 기출문제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뭐 어려운 문제를 찾아가서 풀 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또 보니까 어려운 문제 갖고 있으니까 또 저거 풀은 줄 알고 들어가는데 그건 수석할 사람들 풀면 돼. 뭐 할 사람들? 우리 수석 필요 없어. 그저 뭐요? 합격하면 돼. 혹시 뭐 환불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다? 그냥 합격만 하면 돼요. 네, 거기까지가 대리권 3년 관계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